유럽의 많은 이제 외신들을 보면 다 파라이트 이렇게 부르잖아요. 네. 그럼 번역하면은 다 극우란 말이죠.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기존의 자유민주주의, 그다음에 투표, 선거 이런 원칙들을 그냥 존중하는,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일단은 존중하고 그 속에서 절차와 규칙을 뭐 그래도 정해진 거니까 따라보고 뭐 안 좋은 거면 좀 바꿔보자 예. 정도로 하되, 주장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과격하더라도 이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급진 우파로 부르는 게 맞고. 이번 같은 경우는. 예. 근데 그럼 제목은 왜 그거 바로 가겠어요? 그거는 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코너 지구본 연구소 청문회 시간입니다. 왜 갑자기 청문회냐? 여러분들께서 이제 지구본 연구소를 보시다 보면 댓글들을 많이 달아주십니다. 상당히 좋은 내용, 어떨 때 보면 잘하라는 질책 이런 것도 있고, 듣다 보면 또 마음이 아픈 가슴이 쓰린 뭐 이런 댓글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보다 보면 특정한 의견이 되게 많이 표출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개개인께서 되게 궁금한 사실을 물어보는데 마치 많은 분들이 통일된 의견을 저한테 요청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달라. 너 생각은 어떠냐? 너의 생각을 밝혀달라. 이런 느낌이 드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시던 우리 형제 채널, 자매 채널, 경제자매 채널이죠. 친구 채널, 언더스탠딩 쪽에 계시던 우리 박세훈 PD님께서 아니 그거 대답해야지, 그거 제 박사님 그거 답할 의무가 있어요 라고 말씀하셔서 오늘은 여러분들을 대표하는 질문자라 퀘스처너로서 오늘은 언더스탠딩의 박세훈 PD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PD님. 예, 안녕하세요. 언더스탠딩 박세훈 PD입니다. 목소리 깔지 마세요. 이게 무섭습니다 보면. 마이크라서 오늘 청문회라서 청문회 컨셉을 좀 유지해달라 그랬죠. 제가 평소에 목소리는 안 그런데. 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저도 이제 매일 뉴스를 보잖아요. 아이템 네. 같은 걸 봐야 되니까. 네네. 보다 보면 언론에서 항상 그런 표현을 써요. 우냐 좌냐 극좌냐 극우냐. 네. 그리고 특히 이번에 이제 프랑스 때문에 네. 좀 더 그런 그 단어들이 많이 등장을 했고, 지구본 연구소에서도 제목을 그렇게 달아놨더라고요. 극우 쪽으로 변하고 네. 있다. 네. 그래서 아니, 도대체 누구 마음대로 무엇을 우냐 좌냐 이렇게 정의를 하느냐. 네네. 이걸 가지고 저희도 이렇게 내부적으로 얘기를 좀 많이 해봤는데 네. 뭐 기회가 된 김에 네. 최준영 박사님도 그런 표현 쓰셨으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해명할 또 의무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으니 네. 그걸 좀 오늘 좀 꼬치꼬치 해먹고 저도 좀 공부 좀 할 겸 네네. 나와봤습니다. 일단은 뭘 보고 극우라고 합니까? 보통은 이제 프랑스 혁명 이후에 역사적으로 봤을 때 뭐 급진, 네. 그러면은 왼쪽에 앉아 계신 분들이니까 좌파, 예. 레프트라고 불렀고, 그 다음에 기존의 어떤 전통적인 질서를 유지하는 쪽으로 온건한 의견을 가지시는 분들이 주로 오른쪽에 몰려 앉아서 예. 다 이렇게 친구들끼리 모여 앉잖아요. 그렇죠. 그 우파. 그래서 원래 좌우가 뭔가 좌쪽은 급격한 변화를, 예. 우쪽은 뭐 현상 유지에서 조금씩 변해가자. 그런데 이제 항상 보면은 그 중에서도 극단으로 꼭 가는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늘 있죠. 늘 있죠. 뭐 이를테면 임금 인상 해도 합리적으로 봤을 때 한 좀 깎이는 거 계산해서 우리가 15% 정도 요구해보자. 예. 마음속으로는 한 9% 정도면 좋겠어 그렇죠. 라고 하는데 뭔 소리야, 우리는 지금 50% 그럼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예. 양 끝에 있는, 어떻게 보면은 그 주장 중에서 가장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한테 보통 이제 극을 붙이죠. 그렇죠. far right, 예. far left 이렇게 이제 붙이는데, 사실은 이제 극좌가 예전에는 꽤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극우는 사실 잘 등장을 하지 않았었어요. 예. 왜냐하면은 우 쪽은 그냥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묶여서 예. 그냥 이제 좌에 나가는 좌의 막 흐름을 저지하고 막아내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뚜렷한 색깔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좌가 아닌 좌에 대해서 반대하는 현상 유지를 중요한 사람을 주로 우라고 네. 이제 불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점차 그 전에는 도전자, 어떻게 보면 바꿔보자라고 맨날 챌린지하는 이 좌가 정권을 잡는 경우라든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주류가 되는 경우들이 많아진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는 좌가 기본이 되니까 이제 우가 분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기존에 그냥 가만히 있자, 야 쟤네가 이미 바꿨는데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쟤네랑 같아지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디까지를 쟤네들이 바꿔놓은 걸 다시 바꿔야 되느냐 라는 걸 이야기를 할 때, 누구는 이를테면 저 왼쪽에 있는 친구들이 집권하기 전까지만 돌려놓으면 돼 라고 하는 것도 있고, 예. 어떤 친구는 야 생각해보면 그 전에 그렇게 살아왔던 게 잘못됐지, 사실은 더 이쪽 방향으로 갔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안 간 게 잘못이지 라고 하면서 이 오른쪽에 예. 있는 집단들이 이제 분화가 이제 되게 되는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파라고 하면은 뭐 불평등은
자연스러운 상황이다. 예.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니 뭐 사람이 그래 기본적으로 평등하지만 능력 차이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사람이 다 똑같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보통 이제 우파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유럽이나 우리나라나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공동체 전체가 중요해 이러면 사실은 다 우파예요. 공동체를 중시하면 사실은 우파. 그다음에 개개인의 어떤 자율, 예. 뭐 자유, 뭐 이런 개인 의지 이런 것들을 이제 중시하면은 조금 이제 좌파 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이 통합을 사회라는 게 어차피 다 뿔뿔이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는데 이 통합이 상당히 강하게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우파. 자유로운 개인들끼리 적당히 그냥 하면서 사회를 계속 바꿔 나가는 게 좋다. 이러면 이제 좌파.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는데 문제는 이 통합을 누군가는 회초리 들고 막 예. 후드로 패가지고 예. 해서라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 이제 권위주의 우파가 되는 거고 그냥 뭐 적당히 뭐 시장에서 맞춰가지고 시장 위너가 만드는 줄세에 맞춰서 그냥 가면 되지. 그러면 이제 시장주의 우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이제 분화가 이제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제가 생각했을 때 유럽 쪽 기준으로 봤을 때 우파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사유재산. 사유재산. 예, 재산권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종교, 그 다음에 인간의 이성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와중에 자유, 사람의 자유의지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거죠. 대신 그러다 보니까 평등이나 박애는 글쎄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보면. 근데 최근에는 이제 유럽 쪽에서 나온 얘기 들어보면은 극우라는 표현을 굳이 쓰지 말고 네. 급진 우파라고 부르는 게 어떻겠느냐. 그렇죠. 그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급진 우파로 부르는 게 차라리 그게 낫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극자를 붙이면 뭔가 이렇게 두려운 세력. 그렇죠. 근데 급진 그러면은 의욕이 좀 앞서는 친구. 이제 이렇게 이제 보여진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극좌라고 우리가 예전에 불렀던 세력도 사실은 그 사람들을 우파 쪽에서 극좌라고 불렀을까? 저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류 좌파에서 쟤네들은 좀 위험한 놈들이야. 라고 불러서 이제 극좌라고 불렀던 것 같고 극우도 어떻게 보면 이제 쟤네들 좀 두려워. 라고 하는 사람들이 낙인 찍기로서 저런 극자를 좀 많이 붙인 것 같다. 극우라는 far right라는 표현을 이제 많이 쓰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과거에 이제 극우파라고 그러면은 제가 90년대 뭐 유럽에 갔을 때 이렇게 보면 야 밤에 날아다니지 마. 대머리 빡빡 갖고 다니는 놈들이 있어. 예. 이런 애들 만나면은 뭐 황인종이나 저거 이런 애들 보면 잠깐 맞아 죽어. 조심해.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보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말 쟤네들은 인종차별 이런 의식들이 되게 많이 갖고 있다. 사실은 그런 친구들은 지금도 생각해도 제가 봤을 때 보면은 급진 우파라기보다는 이제 극우파. 사실 극우라는 표현을 쓰면은 이제 그쪽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보면은. 근데 그에 비해서 이제 급진 우파라고 부르는 건 뭐가 다르냐? 그러니까 극우라고 그러면은 기존의 체계를 다 들러 엎어서 예. 때려 부수고 뭔가를 가자라는 네. 느낌이 좀 되게 강하잖아요. 근데 뭐 지금 요번에 EU 의회 선거에서도 다 의회에 나와서 정당한 투표로 운동해가지고 득표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시스템에 대해서는 다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국민들한테는 참정권이 있고 투표하고 투표해서 선출돼서 나가면 그 의회라는 공간에서 내가 떠들고 이야기를 해서 내 의지를 관철시킨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기존의 자유민주주의, 그다음에 투표, 선거 이런 원칙들을 그냥 존중하는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일단 존중하고 그 속에서 절차와 규칙을 뭐 그래도 정해진 거니까 따라보고 뭐 안 좋은 거면 좀 바꿔보자 예. 정도로 하되 뭐 주장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과격하더라도 이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급진 우파로 부르는 게 맞고 이번 같은 경우는. 예. 근데 그럼 제목은 왜 극우파로 달렸어요? 그거는 이제 다 유럽에서 다 극우라고 부르니까. 예, 유럽의 많은 이제 외신들을 보면 다 파라이트 이렇게 부르잖아요. 예. 그럼 번역하면은 다 극우란 말이죠. 보면은.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그거를 보면서 그냥 극우파라고 쓸 수밖에 없는데 예. 사실 여러분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마음 한켠에는 이거를 극우라고 봐야 돼? 예.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뭐 가정의 뭐 가치 그다음에 너무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여러 가지 벌어지는 문제에 대해서 이거 좀 막아야 되는 거 아니야? 예. 사실은 대한민국 사람들도 다 똑같은 생각할 거예요. 보면은. 하죠. 예. 근데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극우파라고 그래서 그러면 안 돼라고 사회적으로 압력을 넣어야 될까? 사실 아니라고 저도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친구들은 그럼 뭐라고 불러야 되나? 라고 이제 하다가 그냥 언론에서도 모든 언론에서도 다 극우파라고 썼으니까 사실 저는 뭐 언론 기관도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편하게 이제 극우라는 표현을 썼는데 예. 시청자분들께서 되게 날카롭게 지적을 해주신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박사님 얘기는 남들 쓰길래 나도 썼다. 네.
썼지만 마음 한켠에는 찜찜함이 있었다. 요 얘기 지금 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 요 콘텐츠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지금 독일에 있는 뭐 AfD, 네. 민주당, 이제 스웨덴의 민주당 사실은 이제 뭐 극우파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는 합니다만 지난 10년 전, 뭐 15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은 많이 순해졌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집권을 꿈꾸기도 하고 실제로 참여도 하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친구들이 과거와는 달리 폭력 행사에 대해서는 일단 일관되게 예.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폭력은 안 돼. 기존 시스템을 존중하되 뭐 주장은 뭐 다양하게 할 수 있어. 예. 근데 나는 너희들 기존의 사회 주류를 이뤘던 뭐 좌파하고는 많이 달라. 이러면은 이거는 극우라기보다는 예. 그냥 이제 급진 우파 정도로 이제 불러주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싶고. 그러면 극우는 누구냐? 그러면 뭐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뭐 폭력을 휘두르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말 안 듣는 놈 있으면 뒤에 가서 이제 쇠파이프로 내려쳐가지고 입 다물게 만들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예. 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체제를 넘어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이야말로 이제 진짜 극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유럽 기준으로 봤을 때 극우라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백인 우월주의, 인종주의 이걸 되게 깔고 있는 세력이 극우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예. 급진 우파다 그러면 좀 다양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안에도 여러 가지 있으니까 사실 유럽에서 요즘에 나오는 뭐 AfD라든지 뭐 그 스웨덴 민주당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탈리아의 뭐 이탈리아 형제당 멜로니 총리가 이제 대표로 있는 이런 쪽 같은 경우는 글쎄 이거는 이제 급진 우파라고 부르는 게 일단은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보면은. 알겠습니다. 그럼 이 방송 끝나면 그 영상의 제목은 바뀌나요? 글쎄요. 그거는 이제 이 결과를 보시고 예. 바꿔라 라고 하면 제가 또 피디님한테 제가 또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유럽 기준은 상당히 우리랑 다르기 때문에 또 혼돈이 생기는 것도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요 얘기 나오면 항상 궁금한 거는 예.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극우라는 걸 붙일 수 있다면 어떤 사람들이 극우일까 네. 하는 궁금증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대표적으로 이제 뭐 독일의 메르켈 총리 예. 좌파일까요 우파일까요? 오. 독일에서는 중도 우파, 예. 기민 기사연합 까만색으로 네네. 까만색을 쓰는 네. 누가 봐도 독일에서는 저기는 좌파라고는 누구도 생각 안 해요. 당연히 우파, 예. 중도 우파라고 본인도 스스로 생각하고 그런데 여성 관련 정책이라든지 특히 이제 환경이라든지 기후라든지 그러면 되게 강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럽 사회에서 봤을 때 그거는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어떻게 보면 가운데 정도 있는 기준인 거죠.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 왼쪽에 계신 분들 예.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떠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유럽은 그게 지난 20년을 거치면서 사회의 어떤 중심에선 어떻게 보면 딱 가운데 있는 그러한 이제 폴이 된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약간 오른쪽에 있는데 뭐 이 정도는 해야지. 당연히 이제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도 우파든 좌파든 지금 누군가 급한 위기에 있는 처해 있는 가정이나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 도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 돕는 거를 어떤 방식으로 돕고 어떤 체계로 할지에 따라서는 이게 있는 사람한테 뺏어서 나눠주는 게 맞다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금씩 더 내가지고 그냥 하든지 아니면 돈 많은 사람이 이런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잘 연결을 해서 사람의 자율적인 의사를 믿어서 가자. 다 돕는 건 똑같잖아요. 그 방식이 다른 거를 이제 표현하는데 유럽의 이번 선거를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결국은 다른 사람들 머릿속으로 다른 생각은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서로. 그리고 그 다른 생각이 결국 우리 사회에서 뭐 우리끼리 같이 잘해보자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제 뭐 비용이나 뭐 현실성 이런 걸 놓고 좀 티격태격할 텐데 문제는 이제 유럽 같은 경우가 기존에 자기들이 경험해봤던 것보다 훨씬 많은 민족적 혼합 종교적 혼합 이런 상황에 이제 직면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우리랑 섞이려고 하지도 않고 우리랑 전혀 뭔가 다른 이 집단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입장차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그러한 상황이 요즘에 유럽인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야 그래도 다 포용해야지라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걔네 이제 그만 봐도 나가라고 하면 야 이거는 과거의 특정 집단을 배제하고 때려잡아야 돼라고 했던 나치라고 하는 독일의 이제 국가 사회주의 뭐 이런 쪽하고 유사한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거를 이제 극우라고 이제 보통 이제 부르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걸 때려잡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막자. 너무 많고 우리도 좀 숨 좀 쉬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라는 입장으로 이제 많이 좀 선회를 이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면은 그러면 이거를 굳이 저는 뭐 극우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야 되나? 네. 나는 한국 사람으로서의
그렇죠. 그런 입장은 분명합니다. 보면은. 유럽을 우리가 관심 있게 보는 이유는 그 이민이라는 문제가 언젠간 이제 우리나라에도 들어올 문제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또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이민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저는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다 피부색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도 지금 엄청 많이 이제 오고 앞으로 더 많이 오겠죠. 지금 한 300만 정도 되는데 뭐 사실은 5, 600만 정도까지는 금방 늘어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대한민국에 오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시스템에서 내가 뭔가 역할을 하고 거기에 걸맞는 돈을 벌어서 돌아가든지 여기에 정착을 하든지 어떻게 보면 그러한 쪽의 생각이 많은데 비해서 유럽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한 1, 20년 사이에 특히 한 10몇 년 사이에 벌어진 것은 주로 난민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고국에서 도저히 그러지 못해. 그러니까 나는 너희 시스템에 가서 내가 한숨 좀 돌릴래 라고 해서 받아줬는데 이게 너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서부터 이 사회의 어떤 기본적인 룰이라든지 뭐 규칙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따라가 보려고 시도하고 뭔가 느리지만 뭔가 차근차근 해보려고 하기보다는 앞선 사회에 와서 여러 가지 누릴 수 있는 것을 체리피킹하는 이런 쪽의 의도가 강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다. 그렇다고 난민이 모두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오는 사람들은 당연히 아니겠습니다만 네. 이게 100명 있을 때랑 10,000명 있을 때랑 많이 다르죠. 다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유럽 입장에서 봤을 때도 100명 중에서 100명이 왔는데 그중에 한 2-3명 정도가 저 자식은 뭐도 안 하고 맨날 지 하려는 것만 해. 그러면 나도 쟤도 힘들어서 그럴 거야. 이렇게 되지만 이게 10,000명이 왔는데 한 뭐 300-400명이 이제 그런다고 생각하면 야 이거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뭐 어떤 면에서 보면 당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보면은. 어느 날 갑자기 급진 우파. 예. 왜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된 걸까요? 그러니까 원래는 9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인종 차별적인 생각을 갖는 집단들이 많이 각 지역에서 나타났어요. 사실 그거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겹치지만 어느 나라나 똑같은 거는 뭐냐면 내 일자리가 위협받고 내가 기존의 시스템에 비해서 안 좋아지면 누군가 그 원인을 복잡하게 설명해 주면 싫어합니다. 미국에서 왜 트럼프 대통령이 떴을까요? 왜 나는 옛날부터 여기서 열심히 살았는데 근면성실하게 세금도 내고 가족들하고 잘 지냈는데 왜 갑자기 나는 이렇게 가난해지고 문제가 어려워졌을까요? 라고 했을 때 민주당 정치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귀에 쏙쏙 들어오는 알기 쉬운 설명을 해준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에 비해서 트럼프는 쉽게 설명을 하는 거죠. 저게 다 중국 놈들 때문이야. 트럼프 대통령이 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맞는 것 같아. 왜냐하면 사람은 원래 문제가 생기면 까다롭고 복잡한 이야기를 따라가기보다는 누구 때문이야 라는 단순 명쾌한 설명을 선호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유럽 같은 경우 보면은 90년대 같은 경우 보면은 여러 가지 체제 변환 이런 것들 때문에 동유럽 지역 같은 경우는 많이 어려웠잖아요. 급속도로 막 되면서 네. 실업률이 막 30%, 20%. 당연히 불만 있는 사람들은 이거를 외부의 간섭으로 인해서 우리가 문제가 생긴 거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에 대해서 때려잡자. 이렇게 이제 가는 흐름들이 나타났고 외국인들이 누구야라고 했을 때 당연히 피부색. 제일 쉬운 기준이란 말이죠, 보면.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세계화 시대를 쭉 거치면서 그것들이 많이 완화가 어느 정도 됐는데 살림살이 좋아지고 일자리도 생기고 나름대로 적응을 했는데 문제는 유럽 같은 경우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유럽 재정위기가 이제 있었잖아요. 그럴 때 미국 같은 경우는 돈을 막 일단 풀어가지고 어떻든 대응을 한 데 비해서 유럽은 긴축으로 대응을 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또 살림살이가 어려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야 이게 뭐지? 왜 이런 시스템이 계속 나타나는 거야? 라는 거에 대해서 질문을 당연히 던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전통적인 좌파들은 야 이게 다 신자유주의 때문이야 라는 말 이외에는 더 이상 그 이상의 뭔가 말을 이제 해주지 못한 거죠.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뚜렷한 설명이 없어. 그런데 야 이게 어떻게 보면은 기성 정치인들 니들이 지금 뭐 왼편에 있든 오른편에 있든 다 지난 10년 동안 보면은 짝짝꿍이 돼가지고 외국 물건 많이 들여오고 이렇게 나가는 게 맞다며. 왜 우리한테는 더 이상 설명이 없어. 어려운 이야기 말고 우리한테 설명을 좀 해줘봐 라고 하는 이야기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래서 자 이번에 응징해야 돼. 이번 선거에서 야당을 찍었어. 야당 찍어봐도 똑같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은 당이 2개밖에 없으니까 맨날 그렇지라고 생각하지만 유럽은 그동안에 선거도 잦지 않습니까? 뭐 수시로 이제 내각제 국가들은 수시로 선거하니까 주류 세력을 이렇게도 바꿔보고 저렇게도 바꿔보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소용없다. 라는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된 거죠. 왜 소용없냐? 결국은 다 권력을 가지니까 기득권자 가진 놈 행세를 하더라. 네.
그러니까 기존의 정치권이 있지 않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가 나타나서 저놈들을 다 쓸어버리거나 네. 아니면 기존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새로운 사람들을 집어넣어가지고 완전히 저 판을 바꿔야 돼라고 이제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다 양쪽 극단에 있는 세력들이 그런 생각들을 이제 하면서 정치 세력화로 이제 점점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코로나 이런 이제 상황이 생기면서 국가라는 거에 대해서 유럽 사람들이 새롭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국가는 점점 약해지고 각종 단체 무슨 뭐 여러 가지 NGO라든지 기업이라든지 다양한 존재들이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커져. 국가는 점점 후퇴해. EU라는 동네에서는 국가는 별로 약한 존재야라고 생각했는데 국가라는 존재가 상당히 강력하게 이제 부각이 되고 뭔가 역할을 한다. 제약을 하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국가라는 권력 기구가 제대로 권력을 행사하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이 국가라는 것을 중시하는 건 기본적으로 우파라는 거고 그 국가가 과거와는 다른 쪽의 행동 양식, 방식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세력들이 저는 상당히 많아졌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가에 대한 기대심이 많이 낮았다가 오히려 더 높아진. 하지만 그 국가를 움직이는 기존 정치 세력들에 대해서는 불만이 팽배해서 일부 지역에서는 벌써 바뀌었고 아니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던 좌우 대결이 아직까지 남아있던 프랑스라든지 뭐 독일이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본격적으로 변화하는 이런 시기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됩니다. 보면은. 급진 우파라고 불리는 사람들 어떤 핵심 가치 혹은 뭐 핵심 사상 같은 것도 혹시 좀 있습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보면은 야 우리끼리 좀 잘 살면 좋겠어. 우리끼리. 네, 우리끼리. 이 생각이 되게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끼리라는 것은 우리의 일단 가치관, 우리 공동체, 우리라고 할 수 있는 세력이 아닌 세력들은 좀 이제 그만 좀 와라. 왜 우리나라에서 주문하는데 내가 왜 영어로 주문해야 돼? 왜냐면 이제 난민들이 원체 많이 오다 보니까 외국에서 온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제 많은 또 인력난에 시달린 국가들 같은 경우는 다 서빙을 이제 그런 사람들이 보죠. 근데 이제 노부부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오래간만에 대도시에 와서 식당에 가서 주문하려고 그러는데 인잉글리시 막 이렇게 하면 상당히 당황하지 않겠어요 보면 어렵죠. 네. 그러니까 야 이거 뭔가 사회가 잘못됐어. 라고 생각하는 거고 야 우리끼리 모여 살던 그 사회로 돌아갔으면 좋겠어. 그럼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너무 많이 들어온 저 사람들을 좀 내보내야 되지 않을까? 이제 막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첫 번째. 그 다음에 우리끼리 하려고 그러면은 야 우리가 예전에는 다 우리끼리 먹고 살고 했었는 그런 일자리 이거 다 어디 갔지? 다 지금 왜 이게 다 중국에서 들어오고 한국에서 들어오고 베트남에서 들어오고 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하는 그러니까 경제적 용어로 빌리면 보호주의. 야 우리끼리 할 수 있는 건 좀 해봐. 그러고 난 다음에 안 되는 거는 이제 수입하든지 뭔가를 해야지.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외에서 들어온다는 게 이게 말이 돼? 라는 요 두 가지가 이제 겹치면서 우리가 보통 극우라고 부르는 아까 앞서 말씀드리면 이제 급진 우파 라고 하는 사람들이 제일 소리 높여 외치는 게 아닐까라고 좀 생각이 되어집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다른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거는 약간 이제 극좌도 좀 해당되는 것 같은데 더 이상 대의민주주의를 별로 신뢰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직접 그냥 직접 민주주의 저기 가서 뽑아놓으니까 계속 이상해지더라. 그러니까 우리의 뜻이 바로 전달될 수 있는 그러한 뭔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그러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정말 시스템적으로 직접 민주주의 무슨 일만 있으면 투표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 바로바로 하는 걸로 하든지 아니면 정말 우리를 대신하지 않을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와 함께 뜻을 할 것 같은 카리스마적인 지도자를 옹립해가지고 그 사람이 우리의 뜻을 대변했으면 좋겠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게 하나의 약간 이제 가족 공동체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다 해주실 거야 라고 믿는. 정리하면 경제적으로는 보호주의, 정치적으로는 직접 참여, 그리고 민족주의의 강화. 그렇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대한민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 옳은 말이에요. 그러네요. 그렇잖아요. 아니 더 이상 언제까지 중국제 이렇게 들어올 거야? 이거 좀 안 막어? 그렇죠. 네. 그다음에 야 그래 외국인들 들어와서 열심히 일하는 건 좋은데 열심히 일하지 않고 이상하게 삐딱하게 나가는 애들은 다 빨리빨리 내보내. 추방해야지. 대한민국 많은 분들이 한 80% 이상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지 않습니까? 이제. 그다음에 이제 선거 때만 되면 다 똑같아. 다 쓸어버려야 돼. 술 한잔하면 다 똑같은 말씀하시잖아요. 보면은 이 기준으로 보면 대한민국은 극우의 나라인가? 라고도 볼 수 있지만 또 그렇지는 않잖아요. 우리 사회에서도 이런 흐름들은 분명히 있는데 이걸 다 싸잡아서 그냥 극우라고 부르는 건 좀 곤란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걸 얘기 듣다 보니까 저도 새롭게 공부하는 게 많은데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리면 이런 급진 우파 극우가 득세하게 된 가장 중요한 요인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걸? 저는 외국인인 것 같아요. 단기간에 너무 많은 외국인이 들어와서 그걸로 인한 불편함, 그다음에 내 것을 뺏어간다라는 그런 위기감,
이런 것들이 되게 강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15년인가요? 그때 이제 메르켈이 이제 난민 환영 네. 이라는 것들을 아닌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래도 그 가치가 맞지. 우리는 다양하고 포용해야 돼라는 유럽 본연의 가치로 해봤는데 지금 이제 벌써 한 10년 가까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실험에 대해서 사람들이 실패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실 그만큼 이제 많은 유럽 국가들은 이걸로 인한 불편함이라든지 비용이라든지 어려움을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에 비하면 대한민국은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외국인이라는 분들이 지금은 꼭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존재, 열심히 와서 일하려고 하는 이런 분들이 이제 많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유럽하고 우리하고 똑같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어떻게 보면 유럽의 틀에 너무 대한민국을 막 끼워 맞추려고 하면 좀 무리수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 질타도 해주시고 말씀도 해주셨는데, 자관 여러분들 뭐 궁금증, 그다음에 최준영이라는 사람의 생각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뭐 사항들이 있었다면 오늘 기회가 조금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불편하지만 그래도 앞으로도 이런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 퀘스처너 한 분 네. 모셔가지고 뭐 간소한 간담회 청문회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나와주신 우리 박PD님 네. 감사드리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